자, 다음 부분은요, 이제 지시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학은요, 사실은 그겁니다. 산성과 염기성이 딱 봤을 때요, 색깔이 완전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산성이고 어떤 게 염기성인지 구분하기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걸로 색깔을 통해서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지시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지시학은 이렇게 종이가 될 수도 있고요. 용액이나 용액, 이건 용액이 될 수도 있고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이 아니라 천연적인 지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얘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암기를 선생님이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암기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쌤이 외우는 방법을 조금 이제 말로써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성은 붉은색으로 바뀌게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염기성 같은 경우는요, 푸른색으로 바뀌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페노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에는요, 산성과 중성은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염기성은 붉은색으로 바뀌게 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외울 수가 있겠다. 그런데요, 메틸 오렌지와 BTB 용액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우는 방법은 문제집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은요, 불노노라고 외웠습니다. 메틸 오렌지, 말 그대로 오렌지니까 노란색에 관련된 부분이라 불노노, 산성, 중성, 염기성 순서대로 불노노라고 외워주시고요. BTB는 노초파, 노초파 유명한 친구예요. 초파, 원피스에서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노초파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 지시약은 양배추도 있고 장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쌤이 읽어주는 의미가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 실험이죠. 자, 이 실험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쌤이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성을 나타내는 이윤을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뒤쪽에 가면은 이제 염기를 나타내는 이윤의 실험이 있어요. 사실은 두 개가 같아요. 자, 뭐가 같냐면 어쨌든 비슷한 원리로 간다요. 간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냐. 자,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깔아주신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극을 전기로 좀 연결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생각합시다. 종이가 그냥 일반적인 종이는요, 전기가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기가 이제 통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온결합 화합물, 즉 한마디로 이온화가 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떨어져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온결합 화합물을 적셔줘야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적셨냐면요,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셨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질산칼륨 대신에 어떤 용액을 넣어도 됩니까?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질산칼륨은요,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이온 결합으로 유지가 되는 어떤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온 결합 화합물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앞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뭐냐면요, 화학식을 봤을 때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되는 걸 보면은 무조건 다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aCl 한번 얘기해볼까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자, Na는 이제 1쪽에 들어있는 금속이죠. Cl은요, 17쪽에 있는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다? 금속과 비금속이 섞여 있는 이온결합 화합물이야. 그래서 질산칼륨 대신에 NaCl에 적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실에다가 산성의 대표적인 예시인 염산이나 다른 염산을 어떻게 보면 적셔줘도 괜찮소.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실에다가 이렇게 적셨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산성의 특징이 리트머스 종이라고 했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푸른 색깔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성인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사용하면 될까요? 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로 바뀔 건데 푸른색인 걸 사용해야 바뀌는 걸 확인하지.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를 사용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기 지금 실에 적셔진 용액 자체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보게 되면 질산칼륨은 이온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산이온과 칼륨이온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질 거고요. 염산도요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Cl-인 염화이온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가거나 마이너스 극으로 갈 겁니다. 이온은 총 4가지가 되는데요. 플러스 극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들은 이동을 하는 거는 누굴까요? 음이온들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음이온이 누굴까요? 질산이온하고요.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요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질산과 이제 Cl-는 그 푸른 색깔 리트머스 종이에 붉은 색깔로 바뀌게 하는 이온들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건 칼륨 이온하고 H+인 수소 이온이 플러스라서 왼쪽인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면 푸른 색깔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드는 거는 이 두 마리 중에 누굴까요? 수소 이온이죠.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로 극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면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문이 있을까요?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자, 수소 이온만 왼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다른 이온들도 같이 가요. 플러스 극을 좋아하면 그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극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데 얘네들이 리트머스 종이라는 지시약의 색깔을 바뀌게 하는 건 고작 수소이온 한 놈만 가능하니까 얘가 이동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거지 나머지 애들이 이동을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써있죠?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다 써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확인.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진짜 똑같아요. 맞죠? 완벽하게 똑같아요. 진짜 똑같은데 봐봐요. 질산칼륨 수용에 적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기가 잘 통하게 하는 이온결합 화합물을 사용한 거다.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준 이유는 푸른색으로 바뀌는 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바뀌는 것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실에는 수산화 나트륨과 같은 예시로 염기성을 적셔준 거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질산이온, 칼륨이온, 수산화이온, 나트륨이온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OH-인 수산화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수산화이온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오른쪽으로 파란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파란 색깔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이동을 안 할까요? 이동을 다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런 것들만 아시면은 요 실험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뚫어놓냐면 이런 데 뚫어놔요. 이런 데 뚫어놔요. 색깔 변화를 보고 여기가 플러스인지 여기가 플러스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pH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pH는 H 농도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간단한 숫자로 나타낸 것을 pH라고 하는데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기준을 좀 세워줄게요. pH가 럭키 7입니다. pH가 7이면 우리는 그걸 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pH가 H 농도를 간단한 숫자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pH가 높다라는 건 수소이온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조금 십상인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반대입니다. 자, pH가 7보다 낮은 쪽이 산성이라는 거, pH가 7보다 높은 게 염기성이라는 거. 자, 이거를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해 주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 되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맞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게 되면 수학 1에서 뭐 배우냐면 로그를 배워요. 로그를 배워요. 자, 로그를 배울 때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여기 수소 농도가 들어가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 그걸 pH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게 pH 개념이라서 여기가 이제 수소 농도가 많다라는 건 마이너스 개념으로 숫자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pH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pH가 낮은 게 산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알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이제 왜 그런지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pH 7 보이시죠? 그리고 7에 언저리에 있는 우유도 마찬가지고. 자, 증류수와 우유는요, 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유보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pH가 낮은 것들은 죄다 산성이에요. 자, 산성인 거 느껴지나 보실게요. 레몬 위에 토마토 시큼하죠? 다 시큼해요. 노른자는 시큼하진 않는데 약간 중성하고 약간 산성 근처에 있는데요. 노른자도 산성이란 점. 커피. 자, 커피는 여러분들 뭐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도 약간 신맛이 나는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신맛도 있기 때문에 산성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염기성 볼까요? 와, 똑같은 달걀인데 흰자는 염기성인데 노른자는 산성이네요. 쌤, 그러면 이렇게 달걀이 있으면은 흰자와 노른자가 같이 있는데 그러면 뒤에서 배울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그 계란 후라이 할 때 계란을 탁 하게 되면은 노른자하고 그 다음에 흰자하고 어떤 중간에 막이 있어요. 이 막 자체 때문에 얘네가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뚜렷하게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점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닦는 데 쓴다. 닦는 데 쓴다. 닦는 데 쓴다. 닦는 데 써. 죄다 닦는 데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딱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일단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 게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호흡합니까? 호흡하죠? 이산화탄소가 훅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태운 거예요. 연소를 한 거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마구마구마구 대기 쪽으로 막 날아가요. 그럼 대기 쪽에 이제 이런 호흡도 마찬가지고 화석연료도 마찬가지고 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지구 온난화. 지금도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죠.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많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뭐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한다든지, 플라스틱 사용 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플라스틱을 보통 이제 제거를 하려면 태워야 돼요. 그럼 태우면은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좀 지구온난화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산 분출이나 산불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호흡을 안 할 수는 없잖아. 맞지? 근데 이제 화석연료는 어차피 뭐 바닥에 이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제한된 이제 어떤 자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화석연료는 이제 점점 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호흡,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솔직히. 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가 아마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막 이런 식으로 순서 같은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이 산성화되는 어떤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탄소가 당연히 녹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물에 녹아 들어가면 탄산이라는 게 됩니다. 탄산은 뭐냐? 여러분들 음료수 먹잖아요. 꿀꺽꿀꺽꿀꺽 하는 거 있죠? 그게 탄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산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 된다. 그러면 이미 탄산이 물에 녹아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뭐 바닷물 자체가 막 탄산처럼 막 폭포수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좀 착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런 탄산이 물에 녹았죠. 물에 녹으니까 어때요? 이온화가 되겠죠? 이 물속, 바닷물 속에서 이온화가 돼가지고, 탄산은 뭐예요? 산성이잖아. 그러니까 이온화되면 바닷물의 어떤 농도가 증가합니까?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pH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산성화가 됐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해양이 산성화가 된 거다. 여기까지 해양이 산성화가 된 거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산탄소가 바닷물에 녹아서 탄산이 됩니다. 이 탄산이 이온화가 돼서 수소 이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pH가 낮아지는 거죠. 해양이 산성화가 된다라는 점 여기까지 일단 아시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예요.
이렇게 많아진 수소 이온들은요, 대체 어떤 역할에 악영향을 좀 띌 건지 볼까요? 산호나 조개류 있잖아요. 이런 석회질 껍질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도산하게 됩니다.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산호하고 조개는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파괴가 되게서 아예 감소가 되게 되면은 생태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인간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산호나 조개류도 좀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산탄소가 바닷물에 녹아서 탄산이 됩니다. 탄산은 산성이니까 수소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 pH가 낮아지면서 해양이 산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수소 이온들은요, 조개나 산호 같은 껍데기를 만드는데 이제 좀 방해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산호나 조개들이 수가 감소하게 돼서 생태계 전반적인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좀 주겠다라는 거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